자, 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합격생 영철형의 공무원 수험 방송국 138화 1부에 이어서 2부 우리 또 일반행정 현직자분께서 여러분들께 수험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국가직이 한 20일 정도, 지방직이 100일 정도 남았는데 요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랑 여러분들께 노하우를 직접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작을 할게요. 국가직 구급 4월 2일인데 D-20일입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나? 네, 20일이면은 3주가 안 남은 거죠, 그죠? 3주도 안 남았어요. 이때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뭐 국가직도 그렇고 지방직도 그렇고 지금 요 정도 남았으면 이제는 뭐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 새로운 거를 자꾸 머릿속에 넣는 공부보다는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을 위한 준비를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볼 자료, 시험장에 들고 갈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사실 요거는 수험을 준비하면서 요약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기출문제를 뭐 출력해서 정리를 해놨다던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마지막에 가지고 갈 것들을 정리를 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게 기본서일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책상을 좀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꽂혀 있는 수많은 문제집들을 다 끝까지 안고 가려고 하시기보다는 뭐 이렇게 정리가 좀 된 책들 같으면 그냥 과감하게 버리세요. 또 볼 거 아니거든요. 아니면 지방직 때 또 봐야 되는데 지금 버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또 지방직 대비 문제집 또 사실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다 가지고 있으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좀 정리해서 좀 버릴 만한 거는 좀 버리시고, 또 이렇게 뭐 버리기 좀 그러시다 그러면 안 보이는 데다 좀 치우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볼 것들만 남겨놓고 점점 정리해 나가는 과정을 좀 지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요약서하고 기출문제를 이제 출력해서 이렇게 좀 오답 노트를 이렇게 해놨었거든요, 미리.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것만 회도가 다 갔어요. 그런 식으로 내가 볼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20일 정도 남았으면 사실 끝까지 달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안 쉬고 달릴 수 있을 거예요. 뭐 아예 안 쉬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중간에 막 일주일씩 쉬고 이런 거는 이제는 없죠. 뭐 2, 3일 슬럼프 왔다 이거 없고 그냥 끝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공부 시간이 이제 소폭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거예요. 이제 약간 뭐 부스터 쓰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조금 이제 밀도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좀 제가 말씀드리면서 좀 조심스러운 게, 공부 시간을 소폭 늘리라는 거지 공부를 이만큼 양을 늘리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량은 오히려 줄여야 돼요. 제가 봐야 되는 공부 자료는 점점 양을 줄여 나가시고, 또 공부 시간은 소폭 상승하는 게 지금 마지막 마무리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험 때 행동 요령에 대해서 좀 지금 정리를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행동 요령.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 왜 말씀드리냐면, 시험 전날에 내가 시험장에 가서 어떻게 행동하겠다, 어떻게 대처하겠다, 그런 것들을 사실 지금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렇지. 시험 전날에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자료 한 번 더 보려고 정신이 없어요. 정말로. 하루 전날에는. 막 알던 것도 모르는 것 같고 헷갈리는 것 같고 불안해가지고 밤잠 설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자료 한 번 더 보려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못 챙겨요. 시험장에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신분증, 컴퓨터 사인펜, 뭐 수정 테이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때는 생각도 못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시험장 가서 신분증 안 가져오고 뭐 사인펜 안 가져오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이제 미리 어떻게 정리를 좀 해놨냐면,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은 이제 시험지를 풀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순서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그 순서대로 풀었습니다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익숙한 그 순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시험장에서 이게 문제 풀면서 문제가 좀 어렵다 그래서 과목 막 바꾸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 순서를. 영어 독해하다 안 되니까 갑자기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고. 근데 그 과목도 어려워. 그럼 멘붕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시험 운영할 때 익숙한 그 시간이 있거든요.
시간대가 막 바뀌어요. 그렇게 하면 그 이게 시험지 넘기다가 5분 우습습니다. 5분 날리는 거 우스워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더라도 차분하게 그 정해놓으신 순서대로 풀어 나가시는 거. 그걸 이제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거는 이제 우리 박영철 멘토님이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모르는 문제는 무조건 별표 치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하죠. 모르는 문제 잡고 있는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이미 그 문제는 여러분들 손 떠났어요. 맞출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를 명확하게 맞추는 게 훨씬 합격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별표 쳐놓으시고 과감하게 넘기세요. 그리고 시간이 남았을 때 돌아와서 보시면 또 보이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해서 실제로 몇 문제를 더 맞았고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연하게 대처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걸 이제 지금 뭐 모의고사를 하루에 1회분씩 푼다던가 하면서 그걸 몸에 배게끔 하는 연습을 한다던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문제를 잘못 읽은 게 아니라면 답을 절대 고치지 않는 애지간하면은 첫 번째 찍은 걸로 가자. 이게 우리가 눈으로 하는 공부기 때문에 답을 처음에 우리가 그렇게 출력한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신을 못 믿어서 답을 바꿨다가 나중에 후회를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객관식의 그 굉장히 이제 치밀한 논리인 것 같아요. 혼돈을 주는 사람을 이제 틀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이제 행동 요령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셨다가 계속 시험 때까지 그 행동 요령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읽으면요 몸에 밴니다.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해요. 이 행동 요령 말씀하셨는데 이게 진짜 나는 예를 들어서 회계학을 뭐 2번째 순서에 풀기로 했고 영어를 뭐 3번째 순서로 이거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갑자기 시험장 가서 회계학 2번째 풀다가 어려우면 별표 치고 다음 문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갑자기 회계학을 막 4과목에 풀고 막 내가 안정한 순서대로 막 바꿀 수고 있어요. 맞아. 시험장에서 너무 긴장되고 이러니까 그러지 말자. 정말 시험지 넘기는 시간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한 문제 더 맞출 수도 있어요. 함부로 바꾸지 마시고 차분하게 풀어나가세요. 내가 정해왔던 순서 본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거를 잘 지켜서 시험장에서도 그거를 지키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직 9급이 이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또 지방직 합격생으로서 또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일단 요번에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국가직은 이미 접수가 마감된 거죠.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국가직은 이미 손 떠나서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험을 어떻게 볼 거냐만 고민이시겠지만 지방직 같은 경우 원서 접수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경기도만 해도.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사실 소신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소신 지원하자.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요 부분은 우리 멘토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좀 충돌되는 부분은 있어요. 이제 뭐 장수생이라면 조금 이제 하향 지원을 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뭐 그것도 전략이죠. 합격만을 생각한다면 그게 전략이에요. 근데 사실 몰라요. 어디가 어떻게 낮을지 모르고요. 눈치 싸움하다가 정말 뜬금없는 부분이 뜬금없는 시군이 점수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거에만 신경을 쓰기보다는 이제는 소신 지원 해가지고 원서 써놓고 내가 거기에 합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게 사실 수험생으로서는 맞지 않냐.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원하지 않는 지역을 하향 지원해서 썼다가 또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시험 이제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지역 바꾸려고. 그 또 시험 보면 또 붙는다는 보장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뭐 너무 뜬금없는 데보다는 가본 적이 있거나 내가 또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곳에 지원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지역. 왜냐하면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뭐 고향이 낮을지 파주가 나올지 이게 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원하는 소신 지역 그냥 소신 지원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방직은 또 수험 전략이 어떻게 되냐. 그럼 뭐 이제 앞으로도 여기 계신 멘토님이 계속 얘기를 해줄 거예요. 해줄 거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뭐 20일이 남았든 98일 남았든 수험 전략은 같다고 봅니다. 마지막에 볼 준비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자꾸 새로운 거 공부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예. 이제 봤던 것들 익숙하게 해서 또 이제 소과에 나가면서 이제 시험 문제를 접근을 하는 연습들을 지금 이제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맞아요. 이게 또 국가직을 한번 치르고 나면은 우리 11주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예. 11주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기 때문에 국가직에서 점수가 안 나왔다고 좌절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 그렇죠. 예. 충분히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또 합격생분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드리는 말씀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요거 잘 귀담아 들어보시면은 도움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시험을 5주 앞두고 슬럼프가 한번 왔었거든요. 슬럼프. 이제 슬럼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 여러분들이 슬럼프가 이미 왔을 수도 있고 또는 아직 찾아오지 않았는데 이 얼마 안 남은 요 기간에 슬럼프가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시험 5주 전에 갑자기 머리가 좀 하얘졌어요. 5주 전에요? 네.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무섭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5주 전에 어느 정도로 머리가 하얘졌냐면요. 과목명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국어, 영어, 한국사 이 과목명만 생각이 났다? 그 안에 소제목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소 단원의 제목조차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뭐 예를 들어 한국 근현대사 진입할 때 가보개혁이 먼저인지 동학농민이 이런 것도 이제 그 순서조차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머리가 하얘졌어요. 머리가 하얘졌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신이 없어집니다. 내가 합격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없어지면 이 시험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번엔 무조건 합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 5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쉽니까? 5주 남았는데.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 책장에 꽂혀있던 거 책장에 안 두고 책상 위로 다 꺼내놨어요. 봤던 책들을 그동안 풀었던 모의고사 문제집이며 책이며 다 올려놨어요. 이렇게 그렇게 올려놓고 나니까 공간이 얼마 안 남더라고요. 그렇죠. 그 좁은 공간에서 여태까지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펼쳐서 보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지금 포기할 때가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제 요거를 암기한다는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눈으로 바른다는 생각으로 그냥 빠르게 넘기세요. 막 이렇게 10초씩 볼 필요도 없습니다. 5초면 돼요. 한 페이지. 그냥 계속 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눈으로 바른 다음에 바로 모의고사를 하나 풀었어요. 모의고사를 풀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머릿속에 소단원의 제목조차도 생각이 안 나는 그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풀었는데도 생각보다 점수가 나오다는 거예요. 시험 점수는 나왔다 그래도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아마 점수가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수가 나오면 사실 수험생은 자신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제 자신감이 생기니까 공부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내가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는 뭐 지어진 것 같은데 막상 그래도 객관식 지문을 보니까 기억이 나고. 그래서 다시 자료를 원래대로 꽂아놓고 또 이제 다시 공부를 또 했죠. 이제 5주 남았을 때 여러분들 슬럼프 오시면 공부 갑자기 내려놓고 쉬러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2, 3일 쉬러 가고. 뭐 2, 3일은 문제도 아니고 뭐 1주, 2주 갑자기 안 나오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간혹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여태까지 했던 공부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요 슬럼프를 극복하는데 며칠 안 걸렸어요. 한 2일? 이틀? 3일? 그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를 이어나가는데 굉장히 수월했어요. 이렇게 슬럼프가 올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그 말로만 듣던 슬럼프가 시험 5주 전에 온 거야. 5주 전에. 정말 나는 합격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머리가 하얘졌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결을 하셨고 제가 관련 독서실에서 봤을 때도 어쨌든 꾸역꾸역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쉬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정해진 쉬는 날에는 쉬시고 이제 공부하기로 한 날에는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슬럼프. 맞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겪었을 수도 있고 진짜 이렇게 극복하는 방법 좀 잘 체득을 하시면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막상 문제 풀어보면 점수 나옵니다. 맞아요. 자신감 얻으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제 제가 아까도 이제 공부 시간을 소폭 상승시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잠을 자는 시간을 줄이거나 내가 쉬기로 한 날을 없애고 공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공부를
굉장히 오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패턴이 내 몸에 익어 있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 시간을 소폭 상승시키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식사를 하시고 와서 1시간을 내리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30분을 덜 쉬고 공부를 한다던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씩 자투리 시간들을 확보해가지고 공부량을 늘려나가는 거. 공부 시간을 늘려나가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뭐 휴식 시간, 잠자는 그 취침, 그 수면 시간 자체를 줄이는 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치. 여러분들이 컨디션 조절은 이렇게 갑자기 막 잠을 더 자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평상시와 똑같이 유지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컨디션 조절 그렇게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 이거 중요하죠. 요건 이제 뭐 참 진부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 긍정적인 생각이 어떤 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장 갈 때는 이제는 어느 정도 좀 기가 올라 있어야 돼요. 기세가 좀. 기세가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인드여야 되냐면, 내가 오늘 후회를 남기지 않겠다. 이 시험에서. 최선을 다해서 풀고 오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합격할 차례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시험에 합격하는 그 주인공이 남이 될 것만 같은지, 수험생의 입장은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그 시험 당일날만큼은 그런 이제 근자감도 좀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하죠. 이게 내가 문제를 씹어 먹겠다, 이긴다, 그렇죠. 이런 마인드. 차분차분하게 내가 한 문제 한 문제 최선을 다해서 답을 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합격할 거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지 못했어요. 이게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수험생들한테 이제 물어보잖아요. 이게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50%를 못 넘길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든 어렵든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으면 수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충분히 합격할 뭐 자격도 있으시고 그런 고민은 진작에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자신감 가지시고 시험장 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 시험에서의 좀 꿀팁? 요거를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건 사실 저도 이제 뭐 배운 겁니다. 배운 건데, 어떤 게 있냐면, 시험지를 처음에 봤잖아요. 그럼 시험지 이상 상태를 확인하라 그래요. 그렇죠. 인쇄 상태 확인하라. 인쇄 상태 확인하라 그럴 때, 답안 체크하면 그거 부정행위입니다. 답안 체크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시험지 이상 상태 확인하면서 눈으로 풀리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또는 짧은 문제라든가 짧은 문제들 같으면 눈으로도 풀려요. 그런 문제들 같으면 눈으로 이렇게 찍어놔요. 그랬다가 시험 시작하자마자 시험 타종 이제 시작을 알리는 타종이 울리자마자 그 문제 답 치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실제 시험에서 5문제를 그렇게 풀었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눈으로. 그러면 이미 저는 100분에 95문제를 푼 거예요. 이미 다른 학생들하고 경쟁력이 다른 거예요. 그러네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자신감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시험 풀 때.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엔 이제 시험 인쇄 상태를 확인하라고 감독관이 해요. 그렇게 해서 후루룩 넘겨보잖아요. 그쵸. 시험지가 뭐 한 10장 이상 되니까 그때 짧은 문제들은 눈으로 이제 박아놨다. 그걸 풀고 있으면 그건 부정행위고. 그렇죠. 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런 거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100분에 10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난 이미 5문제를 찜해놨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자신감 얻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저는 100분이 주어졌지만 95문제만 풀면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영어를 워낙 못했어가지고 영어에다 시간을 굉장히 많이 알아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행정학을 맨 마지막에 푸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행정학을 제가 8분 만에 풀었거든요. 그래도 괜찮아. 왜냐면 행정학을 미리 풀어놨으니까. 미리 이렇게 넘기면 괜찮습니다. 이제 그런 전략들이 사실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제 나름대로 배워서 써먹은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전수를 해드리는 거고, 이게 한 문제라도 좋습니다. 5문제 안 되더라도 그렇죠. 마지막에 정말 한 문제가 진짜 합격을 당락을 좌우하잖아요. 제가 실제로도 19년에 한 문제로 떨어져 봤고, 그랬죠. 정말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한 문제 우습게 보시면 안 되고 정말 차분하게 최선의 답을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꿀팁까지. 네. 이게 뭐 한국사 같으면 이렇게 넘겨보다가 시험지 이상한테 확인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 이제 1번 펄펄 나는 적개꼬리 이거 유리왕 황조가거든요. 아 이거 유리왕 사료구나 이러고 그냥 다음 시험지 넘기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꿀팁을 또 알려주셨네요. 네. 저는 궁금한 게 요 공부 시간 여기서 몇 시간 주무셨어요? 우리 합격생은? 저는 근데 요거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한국 사회가 사실 저는 요런 부분이 좀 앞으로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잠 많이 잔다고 게으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에 따라서 잠이 적은 분도 있고 많은 분들도 있죠. 저는 다행히도 수험에는 적합한 체질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고 밤에 좀 일찍 자는 체질이어가지고 저는 한 6시간 정도 잤어요. 6시간? 네. 6시간 정도 자도 그렇게 공부하는데 특별히 피곤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아마 여기 수험생분들 중에 나 6시간 자가지고 정상생활이 안 된다. 그럼 7시간도 그렇죠. 주무세요. 7시간도 잘 수 있어요. 근데 8시간 넘어가는 건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렇죠. 8시간을 넘어가는 거는 한 7시간, 그렇죠. 뭐 7시간 반까지는 그럴 수도 있는데 8시간 넘어가면은 공부할 시간이 생각보다 할애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죠. 시험 장에는 그럼 아침에 몇 시에 도착했어요? 학교에는? 요거는 저 문 열 때 들어갔어요. 왜냐면 그 아침에 그 장소에서 제가 공부 이렇게 눈에 바른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찍 가서 5과목을 다 외웠겠어요. 아침에 몇 시간 확보하셨구나. 일찍 그 간 게 아마 8시 20분인가? 그때 이제 아마 8시였나 아무튼 좀 일찍 열려요. 그러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좀 안 되게 시간이 확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 내가 시험 볼 장소에서 눈에 바르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제 그때 기출 문제를 봤어요. 기출 문제로. 이렇게 해서 시험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마주해야 될 문제들이 가장 유형이 비슷한 게 기출 문제잖아요. 똑같은 유형의 시험지를 받아볼 거기 때문에 그걸 눈에 익숙하게 하고 시험 봤어요. 그렇게 시험장 당일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합격생 우리 현직분께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조언 잘 참고하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밤 10시에 요 라이브 또 진행하니까 궁금한 거 그때 또 물어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